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은 초보자를 위한 팁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슛 자세에 대해서 처음 농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농구를 하기 위해서 슛폼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 슛폼인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 지도자분들이 계시지만 제 경우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절대 슛은 올려놓고 던지는 슛이 아니라 잡고 던지는 슛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려놓고 던지는 슛은 볼을 흔히 얘기하면 흘리기가 쉽죠. 받쳐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원드리블 슛하고 잡았을 때 받쳐주기만 한다면 흔들리겠죠. 하지만 잡고 던지는 슛은 완벽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작이 나와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공이. 처음에 슈팅 연습할 때는 못 느끼시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구실이 나와야 될 동작이 되면은 볼을 흘리게 되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볼을 처음에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잡고 던지는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치고 던지는 슛은 정확성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옆에라 되기 때문에 던지는 동작에 있어서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잡고 던지는 슛은 완벽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링 위치로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절대 중요한 거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받치는 슛이 아니고 잡고 던지는 슛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잡았으면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히 얘기하는 손이 뻗는 위치가 링을 향해서 공을 넣기 위한 동작인데 공을 던지면서 스냅은 주지만 손이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슛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스냅을 주면서 기분을 링으로 담근다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자, 공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던지는 동작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잡는 동작에 있어서 다음에 두 번째 던질 때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손이 링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담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이 정확히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 받친 상태에서 흔들리겠죠. 좌우로 흔들리겠죠. 나가면서 받치기만 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지 모르죠. 하지만 잡은 상태에서 볼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링을 향해서 손을 담근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방향 자체는 일단 정확히 날아가겠죠. 자, 던지면서 넣기 위해서는 손을 쭉 뻗어서 스냅이 링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분을 가지고 던지면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거 명심하시고요. 이거 역시 연습을 많이 하는 길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의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예, 이번 강의는 세트슛과 점프슛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동작은
농구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세트슛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프가 된 상황이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세에서 던지는 슛으로 정확성이 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배워볼 동작은 아시다시피 점프슛인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슛을 쏠 때 처음에 볼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흔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을 잡고 던지는 슛이죠. 그거는 거의 왼손의 위치가 옆에 받쳐주는 동작이 아니고 앞으로 가서 완전히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또 어려운 기술에서 들어가서 원 드리블이나 투 드리블로 들어갔을 때 놓칠 수 있느냐 놓치지 않느냐에 대한 동작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점프슛 수비가 있던 없던 말 그대로 점프해서 던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원 드리블, 투 드리블 슛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 드리블 해서 수비를 받치고 왼손을 받치고 던지게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나 빠른 동작에서 받치게 되는 경우는 볼을 흘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잡고 던지는 경우는 잡았기 때문에 볼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받치는 경우에는 볼을 흘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농구 동작에서 슈팅 동작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공을 잡고 던지는 모양새를 가져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플러터 슛입니다. 지금 던진 슛은 플로트 슛인데요. 키가 작은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슛이죠. 왜냐하면 상대가 키 큰 선수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 키나 블로킹을 피해서 위로 던지는 슛인데요. 하지만 이게 좀 약점이 있다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슛 동작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자, 이번 강의는 좌우 원드리블 슛입니다. 예, 이제는 정지된 상태가 아닌 드리블에 의한 움직임에 있어서의 슈팅을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슛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 드리블, 투 드리블 슛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페네트레이션에 의해서 점프슛을, 원 드리블 슛을 쏘느냐, 아니면은 수비를 제친 상황에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드리블을 하고 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은 수비를 제친 상황에서, 모션에 의해서 지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원 드리블 슛을 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보인 바와 같이 수비의 구애를 안 받고 수비를 제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슛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동작은 수비를 달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비가 떨어진 경우에 던지는 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작과 조금 틀리죠? 이거는 수비를 달고 들어가는 경우죠. 흔히 하는 얘기, 농구 선수들이 하는 얘기로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페네트레이션 드라이빙 상황에서 들어가다가 수비가 떨어진 상황을 발견을 하고 바로 멈춰서 가지고 던지는 슛인데요. 이거는 아까 수비가 날아간 다음에, 수비가 흘러간 다음에 던지는 슛보다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슛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작이죠. 수비가 모션에 의해서 수비가 속았을 경우는 굳이 빠르게 쏠 필요가 없겠죠. 안정되게.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드라이빙에 의해서 수비가 떨어진 걸 확인하고 잡아서 던지는 슛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스피드를 필요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원드리블 슛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동작에 의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잡았을 경우에 쏘기 위한 스텝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원드리블 왼쪽, 원드리블에 의한 오른쪽 슛에 의한 스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왼쪽으로 드라이빙이나 페네트레이션이나 원드리블을 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오른발이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원드리블을 왼쪽으로 했는데 왼발이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오른발이 기준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자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슛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원드리블 슛을 쏘게 될 경우는 왼발이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도의 슛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수들도 알면서도 하기 힘든 동작인데요. 바로 점프 스탑이라는 동작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지만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걷는 동작이죠. 원드리블에서 오른발, 왼발. 그죠? 오른쪽 드리블 같은 경우는 왼발, 오른발. 하지만 점프 스탑 같은 경우는 두 발을 동시에 잡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의 유리한 점은 원 스텝으로 잡았을 경우에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든지 스텝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왼손 드리블, 왼쪽 드리블에 원, 투, 오른발, 왼발을 잡았을 경우엔 트래블링 때문에 왼발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죠. 오른발이 나가면 바로 트래블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점프 스텝에 의한 거는 두 발을 동시에 잡기 때문에 수비 위치에 따라서 왼발이 나갈 수도 있는 동작이 있을 거고, 또 수비 위치에 따라서 오른발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웬만하면 원, 투 스텝도 좋지만 점프 스텝을 많이 권해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죠. 이렇게 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동작이 되겠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은 이것이 좀 더 유용한 스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슛입니다. 예, 이번에는 아까의 그런 원드리블, 투드립에 의한 또 그런 스텝에 의한 페이드 어웨이 슛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현역 시절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슛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 열심히 연습을 한다면 오히려 자기의 주 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슈팅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했던 동작은 마찬가지입니다. 페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래도 수비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 드리블, 투 드리블, 여러 가지 점프 스탑,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오지만 그래도 수비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에 쫓기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슛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수비를 속여서 던질 수 있느냐. 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 붙어있는 상황에서의 페이드 어웨이 슛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잡았을 때 수비가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점프를 뒤로 뜨면서 몸을 제친 상태에서 던지는 슛이 되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구사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요령을 몇 가지로 요령을 알고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의 주 무기를 가져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작은 같습니다. 스탑. 네. 정상적인 점프슛보다는 좀 더 위로, 좀 더 멀리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날아가기 때문에 몸 동작이 뒤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슛폼을 가져가서는 슛이 굉장히 짧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을 보고 슛을 림을 정확히 쳐다보고 정상적인 슛보다는 좀 더 위로, 좀 더 멀리 던진다는 기분 가지고 던지면 굉장히 정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흔히 선수들이 하는 얘기로 슈팅할 때 상대의 디펜스의 타이밍을 뺀다는 얘기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 페이드 어웨이에 연관된 그 단어들이 많고 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뺏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반복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페네트레이션에서 완투로 잡을 경우 점프하는데 아무래도 점프 스탑에서 잡을 경우하고는 좀 파워밸런스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잡기 때문에 페이드 어웨이 하는 경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두 발의 두 파워를 이용해서 원 스텝으로 잡는다면, 점프 스탑으로 잡는다면 두 발의 힘을 이용해서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점프 스탑에 의한 페이드 어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시간을 좀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아까도 반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주 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강의는 45도 레이업입니다. 예, 슈팅만큼이나 굉장히 오버슛만큼이나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레이업 슛인데요.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오버슛보다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동작이 레이업 슛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동작을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업 동작에서는 왼쪽 레이업이 있을 수가 있고 코트에서 오른쪽 동작이 있을 수 있고 정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왼쪽 레이업을 왼손으로 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동작이 볼을 잡는 동작에 왼발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왼발을 뒤질 때 볼을 같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왼발에 같이 잡아서 오른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 더 좋은 고난이도의 슛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동작은 왼손 슛을 쏘기 위해서는 왼발에 왼손이 같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손도 반대로 오른손에 잡는 동작에 있어서 오른발이 같이 잡아줘야 되는 동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셨던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동작을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레이업셋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마스터를 하셔야 그 다음 동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일 기본적인 처음에 배울 때 하는 기본적인 레이업 스텝과 잡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합 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시합하는 경기나 이런 데서는 왜 단점이 될 수 있냐?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수비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아까 똑같은 동작을 해봤습니다. 왜 인터셉이 나올 수 있는 동작이 되는지. 자, 해가지고 왼발을 잡게 되면 오른발을 칠 때 추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게 되죠. 근데 앞에 수비가 있을 경우는 인터셉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터셉. 그죠? 이게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선수들은 앞에 수비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을 킵할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스텝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텝에서는 하나하고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흔들 때 인터셉을 당하게 되죠. 오히려 아까 설명드렸던 오른쪽 레이업 할 때 오른발과 오른손이 닿게 되면 공을 감출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농구의 기본 왼쪽은 왼손 레이업, 오른쪽은 오른손 레이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더 고난이도로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역으로 하는 게 오히려 수비를 속이고 안전하게 레이업을 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에서 확률이 많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동작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레이업 해보는 경우도 오히려 시합에서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강의는 정면 레이업입니다. 예, 지금은 정면에서 들어갈 경우에 레이업 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선수들도 가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정면으로, 저희는 뭐 탑이라고 하는데 탑에서 드라이빙 페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들어갈 경우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거를 수비가 나오는 상태에서 바로 올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백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쏠 것이냐, 굉장히 점프를 뜨는 상황에서도 망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정면에서는 백보드를 맞추지 않고 점프를 이용해서 가장 링과 근접한 상황에서 터치를 해서 공을 놓는 그런 동작, 그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점프가 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레이업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좌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면에서도 그 대신 뱅크샷이 아니고 백보드를 맞춘 게 아니라 링 위에다가 안전하게 올려놓는 슛이 되겠죠. 이 동작은 45도에서 아까 들어갈 때 레이업 할 때 백보드를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 동작보다도 더 정확히 얹어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백보드 같은 경우는 대충 사각선 안에 맞춰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이거는 정확히 링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프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백보드를 이용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경기에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가져가지만 수비가 브로킹이 날려할 경우는 아무래도 느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던져서 백보드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동작은 수비가 브로킹 오게 될 경우에
미리 던져놓는 경우가 되겠죠.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만 좀 더 빨리 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면이지만 백보드에다 빨리 맞춰놓는 동작, 이런 것도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할 동작은 리버스 레이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 NBA, 뭐 여러분들 많이 봤죠. NBA 선수들이 많이 구사하는 건데, 뭐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경우가 수비를 속이는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이거의 치명적인 약점은 점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점프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으로 얼마든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브로킹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점프가 낮다 보면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손으로 쏘는 경우, 그죠? 오른손으로 쏠 수 있는 경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 있는 손으로 쏘게 되면 정확성을 더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에는 결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타이밍이죠. 점프가 많아야만 리버스 레이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이밍만 뺏는다면 모션을 쓰고 수비가 속은 상태에서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점프가 좋은 선수들은 미리 떠가지고 완벽하게 속인 상태에서 넘어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점프력이 좀 약하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밍 부분이죠. 앞에서 뜨더라도 슛을 던지는 동작을 미리 하게 되면 얼마든지 반대로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뜨게 되면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죠. 하지만 모션을 쓰게 되면은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된다면은 뭐 여러 선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훈련만이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무기, 훈련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